과학적 수학적으로 로또 1등 확률 높이는 법.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단 5,000원으로 90억 원을 거머쥔 한 사람의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5장의 로또 복권 용지에 똑같은 번호를 적어냈는데 그 5줄 번호 모두가 로또 1등 당첨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첨 로또 용지 인증 사진과 함께 축하합니다. 90억 5,558만 4,110원 당첨 이라는 문구가 퍼져 나갔죠. 세금을 떼고도 약 60억 원을 받게 된 이 당첨자는 불과 5시간 만에 인생 역전을 이뤘습니다. 꿈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운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814만 5,060분의 1 이것이 로또 1등에 당첨될 냉혹한 확률입니다. 한 주에 한 주를 사든 20년간 수백 주를 사왔든 매 회차마다 1등이 될 확률은 똑같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매주 로또를 삽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인생 역전에 대한 간절한 희망 때문일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 수학적 접근으로 이 희박한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지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감동적인 실화와 가슴 뛰는 상상을 반씩 섞어 한 편의 스토리로 담아 보았습니다. 중간중간 현실 조언과 복권 전략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하세요. 혹시 로또로 시니어 재테크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더욱 귀를 기울이셔도 좋습니다. 평범한 60대 로또에 희망을 걸다. 올해 62세인 김창수 씨는 은퇴를 눈앞에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정년퇴직 후의 노후 준비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지요. 자녀들은 다 성장했지만 손주들 교육비에 고령의 부모님 병원비까지 생활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김 씨에게 로또 복권은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딱 5,000원, 편의점에서 우유 한두 팩값에 불과한 돈으로 한 주를 버틸 희망을 산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1등 되면 어쩌지? 하는 달콤한 상상을 하며 김 씨는 힘든 현실을 견뎌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공감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지금의 시니어 세대에게 로또는 그저 도박이 아니라 소소한 꿈이니까요. 그러나 김창수 씨는 막연한 운에만 기대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는 과학과 수학의 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뭔가 확률을 높일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814만 분의 1의 벽을 깰 전략을 세운다면. 김 씨는 오랜 친구이자 수학 선생님 출신인 박영호 씨와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젊은 시절 통계학을 조금 배웠던 김 씨는 복권에도 숫자들의 비밀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말했죠. 창수야, 확률은 냉정한 법이야. 어떤 번호를 고르든 1등 확률은 똑같이 814만 5,060분의 1. 이건 수학적 사실이거든. 하지만 박 씨는 말을 이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최소한 내가 당첨됐을 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하거나 신락 같은 확률을 몇 배로 높이는 방법 정도는 있지 않을까? 김 씨의 눈빛이 반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논리와 데이터를 총동원해 로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김창수 씨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복권에 얽힌 유명한 실화들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과 책을 뒤져 여러 사례를 찾아냈지요. 그중 하나가 바로 루마니아 출신의 수학 천재 스테판 만델의 이야기였습니다. 만델이라는 사람이 로또 1등에 14번이나 당첨됐다는데 그거 알아? 김 씨가 신문기사를 보여주자 박영호 씨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만델은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이 부족해 복권에 매달렸던 경제학자였죠. 그는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번호를 뽑아내고 친구들과 돈을 모아 대량으로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특히 당첨금 2월 롤오버 상황을 노려 최대한 많은 복권을 사들이는 전략을 썼지요. 그렇게 확률을 강제로 높여 1등을 여러 번 거머쥐었고
마지막에는 투자자 2,500명과 함께 미국 복권 전체 조합의 2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표를 구매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1등 확률이 기존 수백만 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올라갔고 실제로 340억 원에 달하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에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2,500명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5,000원 예산으로는 꿈같은 얘기군. 박영호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우리 형편에 만델 같은 수학적 꼼수를 쓰긴 어렵지. 하지만 만델의 핵심 원리는 결국 복권을 많이 사서 확률을 올린 것이야. 우리도 주당 5,000원 한도가 있지만 1년 내내 꾸준히 한다면 표를 누적하는 효과를 노릴 순 있어. 김 씨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1등 확률 814만 분의 1이라는 벽은 여전하지만 매주 5줄씩 1년이면 총 260번의 도전 기회를 갖는 셈입니다. 박 씨는 종이에 간단한 계산을 해보였습니다. 1등 한 번이라도 맞힐 확률이 1-1-1만 8,145, 6만 262 정도인데 숫자를 뚫어져라 보던 박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봐야 0.003% 남짓이네. 한 3만 명 중 한 명 꼴이야. 역시 쉽진 않아. 김 씨도 쓴 웃음을 지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예 한 장만 사는 것보다는 낫잖아. 혹시 아니야?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올지도 몰라. 과연 두 사람은 어떤 전략으로 도전해볼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한 통계 물리학자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로또 번호 생일로 찍지 마세요 라는 기사 제목이었지요. 거기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숫자를 고르든 당첨 확률 자체는 동일하지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많이 고르는 숫자 조합은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신히 1등이 되더라도 당첨자가 여러 명 나올 경우 상금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2024년 7월에는 한 회차에 63명의 1등 당첨자가 나온 이례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1등 당첨 번호를 여러 사람이 우연히 함께 선택하는 바람에 1등 상금이 한 사람당 4억여 원세후 약 3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확률적으로 63명이 동시에 나온 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도 1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빈도라고 했다지. 그런데도 생긴 걸 보면 다들 비슷한 좋아 보이는 숫자들을 골라서 그런 거야. 박영호 씨의 설명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번호 선택 전략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창수 씨는 매주 같은 번호를 구매할 생각이었는데 여기에도 장단이 있습니다. 매번 번호를 바꾼다고 1등 확률이 올라가진 않지만 만약 언젠가 내가 고정한 번호가 나오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도감은 있지요. 반대로 매주 번호를 바꾸다 보면 혹시라도 지난주에 골랐던 번호가 이번 주에 1등으로 나와버리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김 씨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자신의 행운 번호 6개를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번호에는 아내와 아이들의 생일, 그리고 본인의 젊은 날 특별한 기념일 숫자가 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박영호 씨가 제지했습니다. 야, 생일 숫자는 피하랬잖아. 1월 1일 이런 거 넣으면 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일이나 기념일을 넣으니 1부터 30일 사이 숫자에 사람들이 몰려. 45 숫자 중 32와 45 사이, 그러니까 생일 날짜로 못 쓰는 큰 숫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고르는 경향이 있대. 우리는 굳이 확률 낮은 길로 갈 필요 없잖아. 김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행운 번호를 계속 밀고 갈지 아니면 새롭게 전략적 번호를 선택할지 말입니다. 박영호 씨는 이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복권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무작위 번호를 택하라. 자동 선택이나 컴퓨터 난수를 활용하면 인간이 선호하는 패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른 번호엔 패턴과 심리가 드러나기 마련이라 흔히 나오는 연속 숫자, 일정 간격 숫자의 5, 10, 15, 20, 25, 30 등은 피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어떤 조합들은 1만 명 넘게 같은 번호를 찍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 그 번호가 1등 되면 당첨자가 수백 명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금은 최소 수백분의 1로 줄어드니까요. 드문 조합을 노려라. 로또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숫자 조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해차에서 1등이 된 1, 5, 8, 16, 28, 33 조합은 814만 개 넘는 모든 조합 중 1만 138번째로 많이 선택된 인기 조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기 번호가 당첨되면 앞서 말했듯 당첨자 무더기가 나오죠. 그러니 남들이 잘 안 고를 법한 숫자들을 섞는 게 유리합니다. 이를테면 40번대 숫자를 꼭 하나 이상 넣는다든지 행운번호로 자주 꼽히는 7 같은 숫자 대신 13처럼 기피하는 숫자를 넣는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한국인들은 4를 기피하지만 서양은 13을 기피하죠? 이런 심리를 역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복권을 묶음 구매하라.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한 주에 한 번 5주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몇 주치 돈을 모아 한꺼번에 20주를 사는 게 당첨 확률 면에서 동일합니다. 어차피 확률은 산 횟수에 비례하니까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꾸준히 매주 참여하는 편이 포기하지 않고 행운을 잡는 데 중요합니다. 김씨처럼 매주 작은 금액으로 꾸준히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전략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고 몇 달 쉬는 것보다 매주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매주 사면 혹시라도 로또 번호 패턴이나 분석 자료가 나왔을 때 바로 적용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복권 공동구매 풀도 고려. 친구나 가족들과 돈을 모아 함께 여러 장을 구매하면 1등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첨되면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약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북 전주의 한 형제는 함께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된 후 상금 지분 다툼을 벌이다가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진 비극도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관계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러니 같이 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투명한 약속이 필수입니다. 김창수 씨는 이러한 전략들을 하나하나 새겨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그래봤자 미미한 차이겠지 싶었지만 마음으로는 묘한 확신과 흥분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해보는 거야.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내 운명을 시험해보자. 그날 이후 김 씨의 52주 로또 도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52주간의 도전, 희망, 좌절 그리고 기적. 서울 변두리의 자그마한 복권 판매점 앞 가로등 불빛 아래 김창수 씨는 손을 모아 기도하듯 자신의 로또 용지를 바라봅니다. 매주 토요일 그는 이 가게를 찾아 같은 시간, 같은 번호 5주를 구매하곤 했습니다. 판매점 주인은 이제 김 씨를 볼 때마다 미소 지으며 인사합니다. 이번 주엔 느낌 좋으세요? 김 씨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하죠. 에이, 다 운이죠 뭐. 그래도 이번엔 왠지 올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김 씨의 손은 은근히 떨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희망 99%와 체념 1% 사이 어딘가에서 마음이 붕 떠 있는 느낌입니다. 그는 로또 용지를 지갑 깊숙이 넣으며 생각합니다. 이번 주야말로 1주차 설렘의 시작. 첫 주 토요일 저녁 김창수 씨 가족은 TV 앞에 모였습니다. 로또 추첨 생방송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식구들은 매주 이런 풍경이 반복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김 씨가 10년 넘게 거의 주마다 로또를 사온 것을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김 씨의 심장이 전에 없이 빠르게 뜁니다. 지난주에 박영호 씨와 세운 전략에 따라 번호를 일부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는 자신의 오랜 행운번호 조합을 포기하고 덜 인기 있을 것으로 예상한 번호들로 새로운 6개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6개 숫자를 매주 5줄 모두 동일하게 넣기로 한 겁니다. 한 용지의 5게임을 모두 같은 번호로 산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한 90억 원 당첨자의 방법과도 비슷하지요. 드디어 운명의 추첨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노란 공들이 팡팡 튀어오르고 한 개씩 숫자가 나타날 때마다 김 씨는 숨을 죽입니다. 첫 번째 숫자. 김 씨의 예상 번호 중 하나인 13이 호명됩니다. 오, 첫 숫자 맞았어. 가족들도 살짝 술렁입니다. 두 번째 숫자 39. 이것도 맞습니다. 김 씨는 벌써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설마 오늘 진짜? 그의 아내가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 말합니다. 당신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지난주에도 첫 숫자 2개는 맞았었잖아요. 하지만 김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벅찬 상상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숫자 7, 네 번째 19 연이어 틀린 숫자들이 나오자 김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막내딸이 아빠, 다음 주에 또 도전하면 되죠? 뭐 하며 어깨를 토닥입니다. 첫 회차 도전은 그렇게 5개 숫자 중 2개 적중, 나머지 꽝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이것도 김 씨가 기대했던 평균보다는 잘된 편이었지요. 로또에서 3개만 맞춰도 5등으로 몇천 원을 돌려받지만 이번엔 2개 맞춘 것으로 아무 상금도 없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실망 대신 묘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처음 시도치곤 나쁘지 않은걸? 번호 조합이 나쁘지 않아. 언젠간 나와줄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8주차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작은 행운. 시간은 흘러 김창수 씨의 도전이 2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매주 같은 루틴이 반복되다 보니 김 씨 가족들도 별다른 기대나 실망을 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주 판매점에서 로또를 사올 때마다 나름의 의식을 치렀지요. 로또 용지를 받으면 두 손으로 탁탁 소리를 내며 펴보고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떠올립니다. 때론 유쾌한 농담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행운의 여신님, 제 번호 한번 불러보세요. 그의 이런 모습을 본 아내는 핀잔을 주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신 그러다 복권 신이라도 꿈에 나오겠어요. 너무 빠지지 말아요. 건강해쳐. 8주차 추첨날 드디어 첫 번째 성과가 찾아왔습니다. 김 씨가 늘 하듯이 일요일 아침에 휴대폰으로 당첨 번호를 확인하던 순간이었죠. 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첨 번호 6개 중 3개 숫자가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여보, 나 5등 됐어, 5등. 그는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5등 당첨금 5만 원. 비록 크지는 않지만 8주간 쓴 복권 값 총 4만 원을 벌고도 남는 첫 수익입니다. 아내는 기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이고, 우리 남편 신났네. 이 돈으로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김 씨는 뿌듯한 마음에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당첨된 복권 용지를 교환하며 다음 주치 복권 5장을 또 받았습니다. 작은 당첨이었지만 김 씨에게는 커다란 용기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내가 고른 번호 조합 통하는구만. 그는 더욱 열심히 확률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회사 일도 바빴지만 틈만 나면 인터넷 포럼에서 로또 통계 게시판을 뒤졌습니다. 최근 30회 동안 17이라는 번호가 안 나왔다. 짝수보다 홀수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등등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김 씨는 일희일비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이런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지요. 김 씨도 가끔 이번엔 17이 슬슬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살짝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애초에 정한 원칙을 지켰습니다. 변하지 말자. 처음 계획한 그 6개 숫자 조합을 1년간 꾸준히 사는 것, 그게 내 전략이었지. 괜히 갈팡질팡 번호 바꾸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반복하며 김 씨는 흔들리는 마음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로또 숫자에 대한 과학 상식 하나. 가끔 안 나온 번호가 계속 안 나올 것 같다거나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확률의 세계에서 이는 일종의 착각입니다. 17이 30번 안 나왔다고 해서 30번째에 나올 확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로또 추첨은 매번 독립적이어서 지난 회차 결과가 다음 회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를 갬블러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김창수 씨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주변에서 누가 요새 7번이 자주 나오대 하더라도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재미삼아 과거 당첨번호 패턴도 체크하곤 했습니다. 내 번호 중 39라는 숫자는 최근 100번 추첨 중에 딱 2번밖에 안 나왔네. 역시 남들이 덜 고르는 숫자라 그런가? 물론 이는 우연의 산물일 뿐이지만 이런 분석이 김 씨에게는 취미이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김창수 씨의 로또 여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5등에 한 번 된 이후로는 몇 주간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꽝과 꽝, 간혹 12개 맞히는 수준이 이어졌지요. 20주차에 접어들 무렵 슬슬 김 씨의 마음에도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내가 괜히 헛돈 쓰는 걸까? 이 돈 아껴서 저축했으면 벌써. 한숨을 쉬는 김 씨에게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넌지시 말을 건넵니다. 여보, 그만하면 안 돼요? 그냥 재미로 사는 거면 몰라도 요즘 당신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녀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김 씨가 최근 들어 밤에 잠도 설치고 로또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염려스러웠던 거죠. 알았어, 너무 걱정 마. 그냥 내 취미 생활이잖아. 김 씨는 애써 태연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자책감과 미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계속해야 하나? 이쯤에서 멈추는 게 현명한 걸까?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마침 그 무렵 김 씨는 인터넷 뉴스에서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브라질의 70세 노인이 581억 원 복권에 당첨되고도 한 푼 못 쓰고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그는 당첨 후 가장 원하던 치과 치료 수술을 받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읽고 김 씨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당첨된들 무슨 소용이람. 허망함과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박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한 친구이기에 속마음을 터놓았습니다. 영호야, 나 이거 계속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 나도 나인데 집사람이 많이 걱정하네. 박 씨는 한참 조용히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수야, 내 아내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 너무 여기에 집착하면 안 돼. 너 건강이랑 마음 챙김이 제일이야.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그래, 나도 알아. 그냥 한 가닥 희망에 기대는 거지. 박 씨가 살짝 웃음을 섞어 답했습니다. 로또가 너한테 희망이기도 하지만 난 내가 혹시 실망으로 크게 다칠까봐 걱정된다. 너무 낙담하거나 하지 말라고. 응? 언제든 힘들면 그만둬도 돼. 김 씨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끝낼까? 아니면 조금 더 가볼까? 머릿속에서는 이성이 그만두라고 조언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감정이 꿈틀댔습니다. 결정적으로 회상을 해보니 김 씨 자신이 이 도전을 통해 꽤 즐거움과 활력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주 로또를 기다리는 설렘, 숫자를 연구하며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들, 작은 금액이라도 당첨되면 가족과 기뻐했던 순간, 이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계획한 대로 1년은 채워보자. 그 뒤는 그때 가서 생각하지. 이렇게 김 씨는 마음의 파고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습니다. 어느덧 도전 30주 차, 한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밤이 찾아왔습니다. 김창수 씨는 평소처럼 로또를 사러 단골 판매점 행운상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를 마주쳤습니다. 바로 동네 지인 박순자 65세 아주머니였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사이였지만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 여사님도 혹시? 김 씨가 인사를 건네자 박순자 아주머니는 머쓱한 듯 웃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나도 가끔 사요. 늙은이가 별 재미가 있어야지. 로또 사서 꿈이라도.
꾸지. 김 씨는 반가운 마음에 같이 차라도 한잔 하자고 권했습니다. 근처 포장마차에 둘은 마주 앉아 옥수수 수염차를 마셨죠. 이야기꽃이 피던 중 박순자 아주머니는 뜻밖의 실화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신랑 친구가 몇 년 전에 로또 2등 됐었거든요. 5개 맞춰서 한 몇 억 탔다나?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우와, 주변에 그런 분이.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 양반 결국 불행해졌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 뒷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2등에 당첨된 뒤 그 친구분은 회사를 그만두고 남은 돈을 주식이며 코인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한탕 더 해보겠다는 심산이었겠지요. 그런데 불과 23년 만에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졌다는 겁니다. 주변에는 돈 빌려달라는 친척들, 이상한 사업 제안하는 사람들만 꼬여들고 가족들과도 사이가 멀어져 결국 이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복권이라는 게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참 조심해야겠구나.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들었던 복권 당첨자의 몰락 이야기가 떠올랐죠. 100억에 가까운 1등에 당첨되고도 형의 협박과 소송에 시달리다 파산한 미국의 버드 포스트라든지 18억 복권 당첨금을 너무 선심 쓰듯 기부하다 8년 만에 빈털터리가 된 자넷 리 같은 사례 말입니다. 복권은 분명 일확천금의 기회지만 그 돈을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김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순자 아주머니는 이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꿈꾸는 건 자유 아니겠어요? 난 매주 5,000원으로 행복을 산다고 생각해요. 젊었을 땐 애들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했는데 이젠 가끔 이런 소소한 재미도 있어야지. 김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해요. 이거 하나 사서 일주일 동신 꿈꾸며 사는 행복, 그 맛이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박순자 씨는 장난스럽게 엄지를 세워 보였습니다. 김 선생, 우리 둘 다 이번 주 대박 나면 어쩌죠? TV 인터뷰하는 거 아니야? 김 씨는 손살에 치며 웃었습니다. 하하, 그럼 좋죠. 제가 당첨되면 동네 어르신들 효도 관광 쏘겠습니다. 농담을 주고받으며 헤어진 두 사람. 김 씨는 이날 뜻밖의 인연을 통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즐기자. 로또는 내 삶의 양념일 뿐. 그는 다시금 가벼운 마음으로 주머니 속 복권을 토닥였습니다. 40주차 절망 끝에 찾아온 반짝이는 희망. 40주째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김창수 씨의 1년 로또 프로젝트도 서서히 막바지를 향하고 있었지요. 솔직히 이 즈음 되자 김 씨의 마음도 반쯤은 체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1등은 쉽지 않은 건가 하는 씁쓸함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포기 못한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었죠. 이번 주가 끝나면 12주 남았다. 어쩌면 끝나기 전에 한 번쯤은 기회가 올지도 몰라 김 씨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늘 하던 대로 복권을 사고 숫자를 점검하고 담담히 추첨 방송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40주 차에 가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이날따라 김 씨는 회사 일로 바빠서 추첨 방송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밤늦게 귀가한 그는 조용히 스마트폰으로 당첨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8, 13, 27, 33, 39, 42. 이것은 김 씨가 1년 내내 고정해둔 바로 그 번호 6개 조합이었습니다. 김 씨는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재빨리 당첨 확인 앱에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터져 나온 메시지 축하합니다. 2등 당첨. 김창수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등 당첨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 중 5개 번호가 일치한 2등. 1등에 한 숫자 모자라긴 했지만 그 상금은 수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정확히 3억 2천만 원가량 세전이 김 씨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김 씨는 너무 벅차올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자고 있던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나 됐어 당첨. 목소리는 쉬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놀란 아내는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꿈 아니지?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 안도, 허탈감,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받쳐 오른 울음이었습니다. 새벽녘 좀 진정이 되고 나서 김 씨 부부는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씨는 한 숫자 차이로 1등을 놓친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하필 42 대신 45만 넣었어도 1등인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한텐 과분한 행운이라 생각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욕심을 부려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이 도전을 시작할 때 그려본 장밋빛 꿈은 분명 1등 잭팟이었지만 막상 2등에 당첨되고 나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이 정도에서 멈추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지요. 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진짜 1등이 됐다면 난 감당을 못했을지도 몰라. 실제로 1등이 되면 최소 2030억 이상의 돈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앞서 들은 여러 불행 사례들이 스쳐 지나가며 그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아직도 평범한 소시민인 자신이 과연 그 돈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었을까? 차라리 2등 정도 당첨으로 행복과 위험의 균형점을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밤새 수중에 들어올 돈의 쓰임새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밀린 주택대출부터 갚고 노후를 위해 일부는 안전한 곳에 투자하거나 예금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무엇보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당신 말대로 너무 집착 안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결국 이렇게 됐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는 게 좋았어요. 결과랑 상관없이 당신이 이걸 통해 참 많이 웃었거든. 가끔 실망할 땐 안쓰러웠지만 우리 앞으로는 너무 큰 기대 말고 이 돈으로 현실에서 행복 찾자고요. 김 씨는 다시 한번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김창수 씨의 52주 로또 도전은 예상치 못한 2등 당첨으로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비록 목표했던 1등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에는 충분히 큰 축복이 내려온 셈입니다. 이후 남은 12주 동안 김 씨는 계속 같은 번호로 로또를 구매했습니다. 2등이 된 뒤에도 습관처럼 매주 5,000원어치 로또를 사러 갔지만 이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급함이나 절박함 없이 그야말로 재미삼아 숫자를 고르는 여유가 생겼지요. 혹여 또 당첨이 되면 좋고 아니어도 그만이라는 생각. 실제로 2등 이후 김 씨는 52주차까지 몇 번의 5등과 4등 몇만 원, 10만 원대 당첨을 더 거머쥐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큰 당첨 이후로는 작은 행운이 따라와줬지만 김 씨는 담담했습니다. 역시 로또 1등 확률이란 건 쉽지 않아. 내가 얻은 행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지. 김 씨의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러워했습니다. 역시 꾸준히 산이 되긴 되는구먼 하는 반응도 있었지요. 실제로 김 씨는 1년 동안 260장의 복권을 산 끝에 2등 1번, 4등 2번, 5등 몇 번이라는 성적을 얻었습니다. 투자한 돈은 총 26만 원 정도였고 돌려받은 돈은 수억 원이니 엄청난 수익률이지요. 하지만 김 씨는 겸손히 말합니다. 솔직히 이건 운이에요. 매주 5,000원으로 충분히 즐거웠던 게 더 큰 소득이죠. 그는 여전히 숫자 맞추기 게임을 좋아하지만
더 이상 로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취미생활로 동네 복권방에서 자원봉사도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그간 알게 된 복권 판매점 주인이나 동네 어르신들과 싸운 정도 많아 이제는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즐기고 싶다는군요. 김창수 씨의 1년 모험담에는 몇 가지 커다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확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14만 분의 1이라는 로또 1등 확률은 변함이 없었고 김 씨 역시 1등에 당첨되지는 못했습니다. 애초에 로또 1등에 수학적으로 따놓은 당상은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둘째, 꾸준함과 긍정적 태도는 삶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로또를 통해 작은 활력을 얻었고 결국 2등이라는 행운까지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희망을 잃지 않는 법, 좌절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큰돈에 대한 책임과 지혜입니다. 다행히 김 씨는 무리하지 않게 2등에 만족하며 삶을 개선했지만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 당첨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느냐,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김 씨는 자신이 얻은 돈으로 빚을 청산한 뒤 남은 돈 일부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작은 기부도 실천했습니다. 내가 받은 운을 조금이나마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었다는 그의 말에서 진정한 행운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꾸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창수 씨가 1년간 로또 도전을 한다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비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전한 한도 내에서 자신의 꿈을 쫓았고 그로 인해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814만 분의 1의 확률에 도전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꼭 복권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큰 목표나 간절한 바람이 그런 것 아닐까요? 때로는 이루기 벅차 보이는 꿈이라도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행복과 배움이 있다는 것을 김 씨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며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로또는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로또 1등 당첨을 꿈꾸며 간직해온 나만의 사연이나 행운의 번호가 있으신가요? 또는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또 하나의 배움과 영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이 스토리를 들려주고 싶은 가족, 친구분들이 떠오르신다면 함께 보내주세요. 로또 1등 확률에 관한 이런 감동적인 접근법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복권 전략 이야기나 삶의 지혜를 담은 컨텐츠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끝으로 확률을 넘은 인간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5,000원으로 시작된 작은 시도가 한 가장의 삶에 어떤 변화와 성찰을 안겨주었는지 그 여정을 보셨지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도전과 행운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닐까요? 희망을 잃지 말고 그러나 현실의 지혜도 함께 간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